이번에는 오너들의 자식에 대한 번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회사를 하나 하고 있어. 종업원들이 한 50명쯤 되는데 그 아들, 딸들을 아버지란 사람이 불러들여 가지고 회사에 근무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 애들이 회장이나 사장의 아들, 딸로서 회사에 들어가게 돼요. 그 아들, 딸들이 편안하겠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좋겠습니까? 정말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올바른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고, 야, 난 뭐 아버지 회사에 다니는 게 좋아. 뭐 상무고 전무고 내만 보면 뭐 간섭도 안 하고, 경어를 쓰고, 내가 뭘 잘못해도 지적도 안 하고 해서 난 뭐 편안해. 회사에 출근해도 괜찮고, 뭐 출근 안 하더라도 내 위에 있는 부장은 내한테 별로 말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친구는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근데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내가 오나의 딸이니 아들이니 하니까 옆에 있는 같은 동료가 마음을 열어놓고 내게 말을 안 해. 뭔가 격세지감을 가지고 뭐 차이를 두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이걸 어떻게 선생님 해소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거의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뭐 내가 한날은 보니까 그것도 뭐 큰 회사도 아닌데 한 200명, 한 100, 한 몇십 명 되는 철강 회사에 아들이 하나 출근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누비고 다니는 게 지가 회장이나 된 것처럼 하고 다니는 걸 봤어. 네? 상무실에도 쫙 들어갔어. 뭐 상무님 요새 어떻소? 그러니까 상무 키가 차면서도 좀 회장 아들인데 어쩔 거예요. 그래. 회사 일도 설명을 하고 잘 보여야 되니까 그것도 직업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아들이 그 회사를 이어받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반면에 이런 회사를 봤거든요. 아들을 회사에다 넣어놨는데 얘는 아무 소리를 안 해. 회사에 가서 자기 일만 하지. 그러고 자기보다도 뒤에 들어온 친구나 위에 친구한테도 꼭 경어를 쓰고 아주 겸손하게 한다고. 그러고 위에 있는 부장이 뭘 지시를 하면 아주 정자세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충분히 시인하고, 그러고 간혹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꾸지람을 엄청 듣고 와도 속이 상해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일을 해 나가는 친구를 봤거든요. 그 친구가 나를 한번 찾아왔어. 선생님, 내가 정말 괴롭습니다. 내가 다른 데 회사에 취직을 하고 이력서를 내가 댔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그거 못 가게 하고 자기 회사에 일을 배워서 자기 후계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회사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 일을 해 나가는 중에 내게 진실되게 나를 충고하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버지 회사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하죠. 자네가 쭉 회사를 살펴보니까 자네 윗사람 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거든. 그 사람의 생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생일날 되거든 선물을 사가지고 찾아가시게. 가서 상무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제가 조그마한 케이크라도 하나 사왔습니다. 드리고 크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뭘 잘못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아주 세게 꾸짖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자네가 앞으로 회사를 이어받았을 때 같이 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자네 아래 사람이든지 우 사람이든지 관계하지 않고 열심히 그 길을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맺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신임을 얻도록 첫째 하시게. 두 번째는 끊임없는 마케팅이나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든지 정규 대학원 과정에 가서 마케터의 활동, 리더십을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본인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별 일이 없을 것인가를 공부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자네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앞날에 대한 무엇이 발전돼 나가는 길을 정확하게 생각해보고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해 두셔야 한다. 자네 아버지가 철강 회사를 하면 이 철강 회사는 앞으로 별 재미가 없어.
중국이라든지 아주 그 물량이 뛰어난 많은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침범해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고급화될 수밖에 없거든. 그 고급화되는 과정을 잘 생각해 봐서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뛰어난 사람을 만나고 대학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가서 새로운 공부를 하고 그것도 모자란다 생각하면 미국이라든지 선진 기술을 배우려 유학을 잠깐 갔다 온다든지 해서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네. 세 번째는 가족 관계를 면밀히 생각해야 한다. 자네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네 마누라에 대한 것이 불만이 있으면 항상 그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부인과 대화를 잘 하고 가족들의 어떤 유대관계를 잘 생각해야 한다. 자네 형제간이 있으면 형제간과 지분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형제간끼리 비틀어지지 않을 것인가. 여자 형제간은 어떻게 예우를 해야 할 것인가를 항상 장남으로서 생각하고 앞길을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열심히 받아 적더라고. 그게 지금부터 한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 아버님은 일선에서 물러나고 2세 경영을 하면서 원래는 그냥 철강 회사였는데 그 아들이 세라믹 계통으로 약간 전환을 해서 비철 쪽으로 그 사업을 전환시키는 걸 봤습니다. 그래 내가 최근에 가서 물었어. 회사는 잘 되는가? 뭐 그런 대로 해 나갑니다만은 아직까지 큰 성과는 못 내고 있습니다. 이래. 자네가 먼 훗날을 보고 한 일이 돼서 지금 현재는 그 선도하지 못해도 머지않아 자네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대박이 터질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부인하고 관계는 어떻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참 부인이란 사람이 요새 공부를 한 사람이 돼서 내 부모나 형제들한테 잘 못합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 끊임없이 교육시키라.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항상 부인한테 애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자기의 바깥 양반이 자네한테 그 부인한테 주는 신뢰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해 나가야 편안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 사장 아들이 들어와서 참 부러운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팔자를 타고 났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전에 그 사장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번뇌와 고통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게 전부 우리 인간관계 속에 얽혀져 있는 문제이거든요. 역경에서도 그런 점을 설명합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도 왕족이라든지 또는 리더격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발달되게 된 학문이 후억학입니다. 좋을 때 화낼 줄 알고 딱 후억학이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화가 잔뜩 났는데도 웃을 줄 아는 이중의 어떤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황제가 갖고 있는 일종의 리더십의 일종이라 하거든요. 여러분 과연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내가 가지고 있는 입지가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속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생각을 하지 무엇인가 태어난 것이 아주 좋게 태어나서 뭐 그게 행복한 것이냐 생각하지 말도록 여러분들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